자, 다음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4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44페이지. 음양오행의 갖가지 형상과 이해라는 그 도표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보시면 이제 대표적으로 아까 이제 설명드렸을 때 음양오행이라는 개념에서 이제 추가로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자, 뭐냐면 자, 아까 복습해 볼까요? 자, 양은 양을 정의를 내릴 때 양은 뭐 한다? 음을 분리시켜 상승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음은 양을 수렴하여 하강한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방향성이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회전하는 에너지. 그래서 이 회전하는 에너지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실생활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전파라든지 헬리콥터, 뭐 나사, 뭐 그 다음에 나사선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총 쏘는데 보면 나사선이 있다고 하죠. 그 다음에 앞으로 나가는 추진력 모든 것이 이 그 나사선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나사선 모양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병원에 가보면 이렇게 저기 중환자실에 가면 이렇게 뭐죠? 심장 박동을 이렇게 표시하는 것도 실제로는 평면적으로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로는 이게 나사선 모양으로 도는 게 파장이 크냐 적냐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면적으로 보여줄 뿐이지 실제로 보면 입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나사선 모양으로 돌고 있다. 그러면 지구가 이렇게 나사선 모양으로 돌고 있다는 얘기인데 태양이 어느 지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러면 태양이 돌 때 그 태양의 주변에 지구가 이렇게 돌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볼텍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볼텍스라는 말을 써서 검색을 해보시면 태양계의 볼텍스가 그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꽃이 필 때도 이렇게, 넝쿨이도 이렇게, 모든 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다못해 조직구조라고 해서 근육이나 또는 뭐 이 눈의 시신경이나 우리 더 깊이 들어가면 유전자 구조도 나사선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사선 모양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게 거의 없어요. 그리고 모든 조직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화학적 구조라든지 그 다음에 무슨 금속이라든지 생물이든지 이런 구조들이 다 대부분 나사선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사선 모양으로 모든 에너지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왜 나사선 모양이어만 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나사선 모양으로 돌아야만, 그 다음 회전해야만 에너지가 지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도 사실은 혈류가 그냥 이게 파이프라인에 이렇게 우리 혈관이라고 하는 혈관을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돌면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돌면서. 그래서 근육도 실제로 보면 근육이 그대로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살짝 꼬여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회전하거든요. 그리고 태권도 할 때 보면 이렇게 이런 자세였다가 이렇게 나가는 거 보면 이렇게 주먹이 나가는 거 보면 이게 회전하거든요. 이렇게 모든 게 회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을 때라든지 말할 때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나사선의 영향을 받아서 움직입니다. 그러면 요 음양오행이라고 불리우는 것이 이걸 통해서 상승하는 것은 목기다. 그 다음에 완전히 상승되어 있는 것은 화기다. 하강하는 것은 금기다. 그 다음에 머물러 있는 것은 수기다. 이 모든 것이 일어나는 것은 토기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에너지들을 표현하는 것을 이 흐름상으로 보면 이 관점으로 봤을 때 그럼 목이라는 것을 정의를 내릴 때는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 되는가예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이제 평면적으로 색극제화표를 보면 이렇게 이런 형태로 이제 우리가 표시를 합니다. 네. 색극제화표로 목화 토 금수 이렇게 흐른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회전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목을 표현할 때, 이 목이라는 것을 표현할 때 이 관점으로 설명을 한다면 지금 음이라는 것은 양을 수렴하여 하강하는 것이고 양은 음을 분리시켜 상승하는 개념으로 본다면 이 목을 설명한다면 어떻게 설명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목을 설명할 때 목의 정의. 자,
양을 정의하세요 했을 때 양을 정의하세요 할 때 음을 분리시켜 상승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했고 음을 정의 내릴 때 양을 수렴하여 화강하는 겁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목은 뭐냐 이거죠. 목이라는 것도 에너지를 받는 쪽이 있고 에너지를 보내는 쪽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주고받는 거니까. 그래야만 생명력이 있고 존재감이 있죠. 그러면 뭐를 받아와서 뭘로 가는 거죠. 그러면 간단하게 말하면 수라는 에너지, 수기라고 하는 에너지를 받아서 그 다음에 목기라는 것으로 만들어진 것이 화기로 가는 것. 즉 다시 말하면 수기를 수렴하여 화기로 발산하는 것이 뭐다? 목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목 이렇게 하면 나무요, 솟아오르는 힘이요, 뭐 이런 개념으로 보지 마시고 뭐라고 봐야 좋다 이거예요? 뭐라고 보는 게 좋다? 뭐를 수렴하여? 수를 수렴하여 화로 가는 것이 목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을 한다면 수를 뭐 한 거예요? 여기 사이로 말한다면 수를 분리분해해요. 분리분해해서 뭐예요? 목을 수렴 하강하는 거와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이게 순환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목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살아있느냐 없느냐는 수기하고 관계도 있고 화기하고도 관계 있고 또 밑에 있는 토기하고도 관계 있고 금기하고도 관계 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이거는 전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글자지만 그렇게 표시지만 이게 생극제화표라는 표시지만 목을 중심으로 보면 목을 극을 하는 거와 목을 생을 하는 거와 목이 극을 하는 거와 목이 생을 하는 것은 틀리다. 자, 목이 생을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화. 자, 목을 극을 하는 것은 금. 그 다음에 토가 금을 하는 것은 토. 목이 극을 하는 것은 토. 그 다음에 목을 생을 하는 것은 수. 이게 결국 이 모양이라는 거죠. 그거를 좀 더 편하게 쓴 것이 생극제화표한 거예요. 이렇게 쓰면 헷갈리잖아. 헷갈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걸 또 위치 이동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 표가 탄생하면서 예, 요게 사라진 거예요. 예, 그래서 요 형태로 이해를 머릿속에 항상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안에 장부의 원리가 다 들어가 있고 이 안에 에너지 흐름의 원리가 들어가 있고 이 안에 맛의 원리가 들어가 있고 이 안에 색깔의 원리 또는 소리의 원리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에너지는 단순하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복합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단방향적 사고를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다방향. 예, 여러 가지 방향성에서 사고하는 힘을 길러준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이해하시게 되면 공부하는데 매우 편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44페이지의 내용을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자, 거기에 맨 위에 보면 오행의 갖가지 형상을 설명하면서 자, 목화토금수라고 표시를 했을 거예요. 자, 목화토금수 중에 자, 기본 형상은 거기에 보면 나무, 뭐 불,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건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에너지가 아니에요. 제가 설명을 지금 드렸죠. 자, 목은 정확하게 뭐다? 수를 받아들여 화로 가는 것이 목이다. 자, 그러면 화는 뭘까요? 목을 받아들여 토로 가는 것이 목이다. 이제 화다. 그 다음에 토는 화를 받아들여 금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금은 토를 받아들여 수로 가는 것이다. 그 다음에 수는 금을 받아들여 목으로 가는 것이다. 그러면 요 세 가지의 관점, 그러니까 이 회전 관점만 아시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떠한 음식을 만들 때 그 세 가지를 나열을 하면요. 맛이 실패가 없어요. 맛에 실패가 없어요. 그러니까 맛에 실패가 없다는 것은 에너지의 흐름에서 깨지지 않는다는 거죠. 맛도 에너지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에너지냐면 냄새만 맡아도 내가 기분이 달라지죠.
그러면 맛을 보면 기분이 안 달라지면 다 이상한 거지. 우리가 커피 한 잔만 먹어도 몸에 변화가 와요. 물 한 모금만 먹어도 몸에 변화가 옵니다. 자, 간절히 목이 말랐는데 물을 한 잔 먹었어요. 그러면 목이 말랐던 게 언제적 얘기냐고 싹 사라집니다. 그 정도로 위력이 있어요. 그래서 먹는 거든 뭐든 간에, 냄새든 간에, 자, 어떤 곳에 갔더니 냄새가 너무 안 좋아. 그럼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어떤 곳에 갔더니 향기로운 냄새가 나. 그럼 몸의 상태가 바뀌고 기분의 상태도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가 그렇게 순환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일례를 들으면 이제 우리가 커피를 즐겨 마시죠. 자, 커피를 많이 먹게 되면 뭐가 땡긴다고 해요? 커피는 쓴맛, 화기의 상징물입니다. 예, 이게 쓴맛이에요. 쓴맛. 예, 쓴맛을 많이 먹으면 쓴맛이 쌓이면 어디로 배설되려고 해요? 어디로 배설이 하려고 그래요? 토기로 배설을 해요. 이거 단맛이에요. 단맛을 찾아요. 그럼 단맛을 너무 많이 먹으면 느끼해져요. 그럼 뭐로 가려고 해요? 금기 매운맛으로 시원하게 매운맛으로 가요. 자, 매운맛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예, 짠맛을 찾습니다. 예, 짠맛을 너무 많이 먹으면 신맛으로 가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짠맛을 너무 많이 먹어서 갈증이 나. 그럼 어디로 배설하는 게 가장 효율적으로 갈증을 해소할까요? 신맛으로 가는 게 확실히 갈증을 소멸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맛도 이러한 조화로움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모든 향기, 맛, 그 다음에 뭐 색깔 이런 것으로 표현된다라는 것이 이 44페이지에 나오는 형상들이에요. 그 중에서 설명이 조금 더 필요한 부분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천간지지 글자는 천간은 가불병정 무기경신인 게 10글자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지는 뭐예요? 자축이묘 진사오미 신해수레라고 하는 글자로 이루어졌다라고 상단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차근차근 더 배워가기 때문에 설명을 굳이 많이 안 드려도 되는데, 자, 오장육부라는 부분을 잘 보세요. 자, 오장육부 부분을 보시면, 자, 몸속과 오장육부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몸속에서는 목기가 뭐를 상징한다? 신경계와 관절계를 상징한다 그래요. 그러면 목기가 안 좋다라고 하면, 자, 목기가 아까 장부로는 뭐예요? 간과 담이에요. 간과 담. 화기는 심장과 소장이에요. 그 다음에 토기는 비장과 위장이에요. 그 다음 금기는 폐와 대장이에요. 수기는 신장과 방광이에요.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간담이 안 좋아지면 뭐가 안 좋아질 수 있다? 신경계와 뭐가? 관절계가 약화된다요. 예? 그걸 주관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또 순환계와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혈관계가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톡이라고 불리우는 비위가 약하거나 그러면 어디가 약해진다? 그렇죠. 근육. 여기 원래 비위만 있는 게 아니라 비장 밑에 자궁, 위장 밑에 뭐 난소 이렇게도 돼요.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근육계와 생식기계가 문제가 생겨요. 토기가.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폐대장은 뭐를 상징한다? 골격과 골격계와 피부, 호흡기 쪽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수기는요? 자, 비뇨기계. 그 다음에 혈액인데 이걸 혈액 또는 체액기라고 해요. 물이요, 물. 예.
자, 자, 화기는요, 보일러라면 수기는 물이에요. 그래서 심장의 기운이나 혈관의 기운이 전체를 지탱한다면 거기에 순환하는 건 물로 순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생명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수기와 화기, 수화의 분리, 수화가 합혀지지 않으면 예, 몸의 상태가 되게 나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 수화의 고리가 어디냐면 목기예요, 목기. 그래서 목기가 간담이 약해지면 수화도 약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연결고리를 찾고 그거에 따른 우리가 장부에 따른 문제 요소를 빨리 찾아내서 그 요소를 빨리 캐치를 해가지고 아, 요 부분이 문제가 있구나 하고 빨리 밝혀내서 거기에 따르는 에너지를 공급하거나 빼는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간담이 에너지가 딸려서 마이너스적인 문제와 플러스적인 문제가 생기는데 마이너스적인 문제는 탈진이에요, 탈진. 너무 지나치게 뭐가 들어왔다든지 입력값이 많다든지 이럴 수도 있고 탈진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양에. 그래서 음증과 양증으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음증이라고 하는 게 뭔지 양증이라는 게 뭔지를 구분할 줄만 알면 이 체질학은 끝나요. 체질학은. 심리편은 좀 다른 문제지만 체질학의 기초는 끝나요. 그러니까 음증과 양증을 구분할 수 있을 정도까지만 공부가 되면요, 웬만한 사람을 음식으로 고칠 수가 있어요. 근데 음증과 양증을 구분 못했기 때문에 이게 과도해서 에너지가 들어와서 문제가 생긴 건지 아니면 너무 탈진이 돼서 문제가 생긴 건지를 구분을 못해요. 자, 똑같은 간이 안 좋아요. 예를 들어서 간이 안 좋다라고 해요. 그럼 간이 안 좋은 이유 중에 음증의 문제는 너무 많이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지방간이라고 하는 것은 음증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목기가 뭐로의 생을 너무 많이 받았다? 수기의 생을, 수기가 너무 많이 들어찼기 때문에 일어나는 게 지방간이라고. 그리고 반대로 화기로 가는 힘이 너무 강해지면 뭐가 올까요? 간이 경화됩니다. 경화돼요. 간염이나 간경화가 와요. 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똑같이 병원에 가면 간이 나쁘다고 해요. 간이 안 좋다, 간 수치가 안 좋다는데 간 수치가 지방간성, 즉 음증인지 양증인지가 구분이 안 되면 고치는 방법을 몰라요. 그러니까 복불복이 돼요. 그럼 음증과 양증이 구분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고칠지가 딱 그림이 나와요. 그러면 음식을 구분해서 음은 풀고 양은 보충하고 요 작업을 하면 음식으로. 그러면 자연스럽게 원점으로 돌아가요. 그게 제가 하는 체질 치료의 방식입니다. 근데 이거는요, 어떠한 도구를 하나도 쓰지 않아요. 뭐 침도 쓰는 것도 없고 어떤 약재를 쓰는 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가 평상시 먹는 음식을 구분하는 거예요. 구분. 아, 누가 그러더라고요. 음식을 구분하면 만약에 고기를 못 먹게 하거나 아니면 탄수화물을 못 먹게 하거나 아니면 지방을 못 먹게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고기를 못 먹으면 단백질 섭취는 어떻게 해요?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는 과일을 못 먹게 하면 비타민 섭취를 어떻게 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3대 영양소라는 게 뭐예요? 예? 자, 탄수화물, 그 다음에 단백질, 지방이 우리 골격을 이루고 뼈를 이루는 기본 요소예요. 그런데 탄수화물이 뭐로 변해야 우리에게 쓰임을 받느냐면 포도당입니다. 포도당으로 변환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변환이 돼요. 그 다음에 지방은 지방산으로 변환이 되어야만 몸에 쓰임을 받습니다. 그러면 체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은요, 탄수화물을 포도당으로 변환하는 힘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변환하는 힘이 약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지방을 지방산으로 변환하는 힘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탄수화물을 평상시 섭취 시
100g 정도를 처리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쳐요. 어떤 사람은 1kg를 처리할 수 있다고 쳐요. 자, 1kg를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은 1kg가 들어오던 900g이 들어오던 잉여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잉여가 생기지 않았다는 것은 찌꺼기가 생기지 않고 그것은 다 해체돼서 해독화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100g밖에 내가 처리를 못하는 사람이 1kg가 들어오면 나머지 900g은 어떻게 된다? 잉여가 돼서 그게 독이 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이나 지방의 이 요소가 식물이라고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파릇파릇한 저 상추, 뭐 그 야채, 과일 거기에는 탄수화물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방, 단백질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거기에 다 있습니다. 단 비율의 차이예요. 비율. 그래서 지방이 많느냐 아니면 그러니까 고기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이 많은 거죠. 그리고 곡류 같은 경우는 탄수화물이 비중이 많은 거고 그리고 야채류나 이런 것들은 또 야채류 나름대로의 섬유질이 많은 거고 지방은 또 지방대로 또 많은 거고 그래서 요 에너지를 흡수하고 이 에너지를 처리하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는 체질에서 에너지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능력이 다르게 나타나더라. 그게 체질적인 구분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아 너는 찬 기운이야. 너는 따뜻한 기운이야. 나는 열이 많아. 이 얘기는 열이 많은 것이 좋은 게 아니고 차가운 것이 좋은 게 아니고 우리는 온화해야 돼요. 우리 온도를 맞추는 온화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격도 온화해요. 근데 냉정하게 차갑고 막 열이 나가지고 버럭버럭거리고 이러면 이미 신체에서 거기에 뭔가가 문제가 꼬여 있다는 거죠. 그러면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이나 지방을 섭취할 때 이 비율적으로 누구는 탄수화물을 많이 중심으로 먹어야 되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단백질, 누구는 지방을 중심으로 먹어야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음식을 적절히 분리를 해서 중심부를 어디로 옮겨서 먹을 것이냐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소화력도 좋아지지만 그것을 분해해서 내 몸에 적절히 분배하는 힘도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봤을 때 이런 것 같은 거예요. 휘발유 차량에 휘발유를 넣어야 되고 경유 차량에 경유를 넣어야 된다는 거 상식적으로 알아요. 근데 인간도 동물도 초식 동물은 초식을 해야 되고 육식 동물은 육식을 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인간은 자기가 무엇을 먹어야 될지를 모르고 삽니다. 이거 아이러니예요. 그래서 내가 먹어야 될 것을 구분해서 먹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러면 그게 가능하다? 안 하다? 가능하죠. 충분히 가능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에너지 분포도를 빨리 캐치를 하면 할수록 그걸 통해서 그 상대방 또는 내가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고 살아야만 좋다라는 게 나온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국물을 내서 국물을 진하게 우려서 먹는 국물이 많은 음식을 먹어야 되고 어떤 사람은 국물이 있는 음식을 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을 가해서 확 이게 볶아서 먹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쪄서 먹어야 되고 어떤 사람은 말려서 먹어야 되고 다 틀리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의 기능에 맞게 조리법이나 음식의 질을 바꿔서 또 공급이 가능하죠. 그게 자신에 대한 섭리에 따른 섭생이에요. 근데 섭리에 따른 섭생을 못하니까 늘 뭐냐면 배고픈 거야. 배고픈 거야. 그러니까 먹어도 허기지고 야밤만 되면 뭐 이렇게 내가 왜 이렇게 허기지지? 하고 또 먹고. 그러니까 요즘에 또 이게 좀 사회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심각해요. 뭐가 심각하냐면 지금 뭐라 그래요? 먹방? 심각합니다. 이 먹방이 먹지 말아야 될 시간에 막 해요. 그러면 사람들 어떻게 돼요? 이게 막 난리가 나죠. 그래서 지금 국민 식생활 건강에 심각한 지금 타격이 오고 있다. 그러니까 그냥 야밤에 내가 먹었더라도 혹시라도 아유 출출해 야밤에 먹더라도 나한테 맞는 거를 먹으면 또 그래도 나아. 그런데 야밤에 나한테 맞는 걸 먹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 일어나면 속이 막 복부가 딱딱하고 소화불량 걸려서 여기가 뭐가 얹혀진 것 같고 배변도 잘 안 되고
머리는 무겁고 어깨는 무겁고 이런 상태로 계속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성 피로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먹은 것이 해독이 안 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예. 자, 그래서 넘어가서 자, 얼굴에도 보면은 얼굴에는 표시가 나 있죠. 목기가 약한 사람은 눈, 화기가 약한 사람은 시력, 토기가 약한 사람은 입에 나타나고, 금기가 약한 사람은 코에 나타나고, 수기가 약한 사람은 귀에 나타난다. 그래서 얼굴만 봐도 그 사람이 어디가 약하고 강한지가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어떠한 내가 어려운 일을 겪거나 아니면 어떠한 뭐 과도한 운동을 했다든지 체력 소모를 했을 때 얼굴에 붉은 기운이 어디에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어느 장부가 안 좋은지가 나와요. 예. 한 푸시업 한 이제 팔굽혀펴기 한 30번 시켜놓으면 얼굴이 시뻘개지잖아요. 맞죠? 이거 막 펌핑하면 막 얼굴이 시뻘개지잖아요. 그래서 일어나서 얼굴 봅시다. 그러면 얼굴이 벌써 붉은 쪽이 어느 쪽인지가 딱 보여. 그러면 아, 이 사람은 어디가 안 좋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도하게 혈류가 있는 쪽이 거기가 부하가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어느 쪽이 안 좋냐는 대부분에 알아요. 네? 그러니까 보면 뭐 어떠한 행동을 하던 거기서 티가 납니다. 예. 자, 그리고 넘어가서 색깔은 아시죠? 목기는 녹색, 청색, 그 다음에 화기는 적색, 토기는 황색, 금기는 백색, 수기는 흑색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근데 밑에 보시면 오상이라는 게 나와요. 오상.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오상이 나오는데 이거 좀 지울게요. 거기 책에 다 나오니까. 인, 의, 예, 지, 신이라고 나옵니다. 맞죠? 맞나요? 아, 잘못했네요. 인, 예, 신, 의, 지 이렇게 나오죠. 인의, 예지, 신이라고도 하고 이 인예, 신, 의, 지라고도 하는데 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질인자, 즉 뭐예요? 사랑이 많은 거예요. 사랑이. 예, 인간다움을 표방하는 거예요. 그래 목기가 있는 사람들은 목기가 강한 사람들은 사랑이 많고 인간다움을 추구합니다. 화기가 많은 사람은 예의를 따지고요. 토기가 많은 사람은 신뢰, 신의를 따지고요. 금기가 많은 사람은 의리를 따지고요. 수기가 많은 사람은 지혜로움을 따집니다. 지혜. 자, 그러면 목기가 많은 사람을 열받게 하는 방법이 있죠. 너는 인간성이 안 좋아. 너는 사랑이 없어. 그러면 일단 기분이 나빠집니다. 그 다음에 예의를 따지면 예의 없는 사람 같으라고. 화기가 많은 사람은 예의가 없다라고 딱 하면 또 기분 나빠. 그 다음에 토기가 많은 사람한테 당신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야. 토기가 많다고 하셨죠. 그러면 당신 못 믿겠어 나. 왜 이렇게 사람을 못 믿겠어? 그러면 이렇게 바로 그냥 뭐라고 하면서 확 그냥 올라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금기가 강한 사람들은 당신은 의리가 없어. 왜 이렇게 의리가 없는 거야? 여기 왜 이렇게 의리가 없어요? 그러면 확 올라오는 거예요. 의리 없는 사람 같으라고 딱 그러면. 자, 그 다음에 생각이 없다. 수기가 많은 사람 가뜩이나 생각 많아 죽겠는데, 예? 당신 왜 이렇게 생각이 없어? 이러면 또 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추구하는 에너지의 성향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물론 뭐 하나가 그대로 꽂혀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의리와 뭐 이것만 있는 사람도 있죠. 누구처럼 여기 목기와 금기가 있는 사람들은 의리와 뭐 사랑밖에 없어. 의리와 사랑. 사랑이 의리고 의리가 사랑이야. 그래서 사람들한테 의리를 통해서 사랑을 베풀기도 하고 사랑을 통해서 의리를 지키려고도 해요. 예.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시면 재미난 게 나옵니다. 그 오진이라고 보시세요. 오진. 나머지는 읽어보셔도 되고 오진이라는 게 자, 색성, 향, 미, 촉이라고 돼요. 자, 무슨 얘기냐? 느끼는 에너지라는 거예요. 이분은 저기 아까 목기하고 금기가 많은 사람들은
맛. 먹는 거를 잘 사주고요. 맛있는 거 사주면 금방 꼬셔져요. 금기가 강한 사람들은. 그 다음에 목기가 강한 사람은 세련되면 돼요. 그러니까 옷을 좀 예쁘게 입고 세련되고 약간 모양이 나고 폼생폼사. 맞아요. 성향이 예. 그쪽을 좋아해요. 예, 예. 네. 그 다음 화기가 많은 사람들은 나한테 좋은 말 해주는 사람. 아우, 너 이뻐. 너 참 괜찮아. 너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해주는 사람. 응. 향. 냄새죠. 냄새에 민감해요. 톡이 강한 사람들은. 냄새 나는 사람은 싫어해요. 자기가 냄새 나면서. 예, 냄새 나는 사람 싫어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수기는 촉감이 좋은 걸 좋아해요. 그래서 수기가 많은 사람들은요, 이 실크 옷을 대부분 사 입는 사람들이 이 수기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실크를 좋아하고 촉감이 포들포들한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연애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 에너지가 강해요. 수기가 많은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상대방이 멋있어. 폼생폼사 멋있어. 자기가 예쁜 말도 해주고 좋은 말도 해줘. 잘 씻어서 냄새도 안 나. 좋은 향기가 나. 맛있는 것도 많이 사줘. 그런데 안 만져. 그러면 꽝인 거예요. 예? 이렇게 만져줘야 되는데 안 만져. 스킨십이라고 해서 안아주기도 하고 손도 잡아주고 해야 되는데 안 만져. 문제가 되고. 반대로 만져주기도 해. 맛있는 것도 사줘. 냄새도 좋아. 그 다음에 좋은 말도 해줘. 근데 이걸 추구하는 거, 멋있는 거 추구하는데 볼품이 없어. 촌스러워. 그러면 이제 꽝인 거야. 예. 그래서 사람이라는 게 그 성향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금기하고 목기가 강한 선생님 아주 딱 벌써 답이 나왔죠? 멋있게 하고 다니고요. 맛있는 거 많이 사주면 금방 꼬셔요. 예. 그냥 넘어와. 예. 그냥 바로 그냥. 예. 딱.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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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우리 한번 손 들어 볼까요? 자, 여기 나는 조금 모양새가 폼생폼사. 좀 예쁘고 좀 이렇게 잘나고 연예인급 뭐 이렇게처럼 이렇게 예쁜 사람을 좋아한다. 멋있고. 예. 자, 그 다음에 나한테 좋은 말 해주고 나한테 이렇게 응? 저 뭐라고 하죠? 너 예쁘다 뭐 이렇게 말 잘해주는 사람 좋다. 예. 그 다음에 잘 씻고 냄새 안 나는 사람 좋다. 향기로운 사람이 좋다. 그 다음에 맛있는 거 사주는 거 좋다. 왜 손을 안 들어요? 네. 그 다음에 나 만져주는 거 좋아한다. 난 다 좋아하는데. 네. 자, 그래서 이 에너지적으로 자기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어요. 예, 복합적으로. 그래서 그 에너지가 나에게 중심점이 돼서 발현이 된다. 이 얘기를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숫자. 자, 숫자가 나오죠? 자, 그 38목, 27화, 50토, 4구금, 16수. 이 내용은, 중급반이나 고급반 쪽에서 이제 이거를 이제 하도낙서라고 해서 비율에 대한 부분을 이제 숫자, 수리학의 개념의 기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초급반 수준에서 얘기할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이 오음이라는 것은 해당하는 오행의 그 에너지가 이게 목기냐 토기냐 금기냐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 좀 지우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대통령이 성함이 어떻게 되죠? 예, 문재인이에요. 자, 거기 보면 미음이 있죠. 미음이 뭐예요? 거기 써 있죠. 수예요, 수. 제자는 뭐예요? 금이에요. 이는 토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이분 성함은 토생금 금생수로 바깥으로 나와요. 그래서 순열이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이 사주구조가 토금수가 많다면 이 이름은 별로 안 좋은 이름이에요. 예, 예, 안 좋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보는 이 그 성명에 대한 것도 간단하게 알 수 있고요. 뭐 가게 이름을 짓던 아니면 무슨 뭐 명칭을 짓던 할 때 그 에너지를 보고 그 발음에 따라서 파동적으로 이렇게 확인하는 게 이
소리 문자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어떤 문자 체계가 그 문자가 소리 문자로 되어 있는 아주 독특한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역하면서 이 혀가요, 딱 기역 모양이 돼요. 그 다음에 니은 하면 니은 모양이 되고요. 이응 하면 이응의 모양이 되고, 비흡 하면 그 모양으로 이 혀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파동이 에너지가 그대로 글자하고 이렇게 매칭되어 있다 그래서 소리 문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한문은 어떤 거예요? 한문은 뜬 문자라고 해서 형상을 중심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형상 문자에서 파생된 뜬 문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산자 아까 설명드렸지만 산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를 딱 본따서 만든 게 매산자죠. 그러면 이게 뭐냐면 형상 문자라고 해요. 형상. 근데 매산자가 있는데 매산자에 사람 인자에 이렇게 써버려요. 그러면 신선선자가 되죠. 요거는 사람인이라고 하는 형상 문자와 산이라고 하는 매산자가 붙어서 신선선자가 됐잖아요. 이거를 뜻이 모였다 해서 회의 문자라고 합니다. 회의 문자. 그래서 회의 문자나 형성 문자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림으로 에너지를 나타내요. 그래서 물수변이 옆에 있느냐, 화의 변이 있느냐, 목변이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 에너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제 나중에 더 깊숙이 들어가겠지만 기역, 니은, 디귿, 니을 할 때 기역, 니은, 야, 여.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을 때,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렇게 쓴 거랑 어떤 게 음하고 어떤 게 양이에요? 이게 양이에요. 이게 음이고요. 예? 양과 음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내가 중심에 그 모음이 있는 상태에서 아라는 것은 바깥으로 빠져나가죠. 그럼 양이에요. 근데 어라고 하면 보세요. 들어온단 말이에요. 소리가 들어오죠. 아 하면 나가죠. 우리가 발음해봐도 알아요. 그러니까 양한 글자와 음한 글자가 바로 나타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음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양이라는 글자를 쓰는 사람하고 영이라는 글자를 쓰는 사람하고 비슷하긴 하나. 어떤 게 더 양이에요? 당연히 양한 글자인 이거죠. 그래서 플러스형 글자와 마이너스형 글자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아 그러면 안으로 들어가. 근데 양아 하면 바깥으로 빠져나가. 이해되시죠? 그래서 에너지도 이 소리로 다 표시한 게 우리 조상님들이에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이 소리 문자가 먼저고 이게 1번이에요. 1번. 소리 문자가 1번이고 아까 말하는 매산자라든지 이거는 이 소리 문자보다 하등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림으로 나타나는 것은 형성 문자는 하등한 거예요. 소리 문자가 더 우월한 겁니다. 그럼 소리 문자가 먼저 나왔을까요? 우리가 한문이라고 하는 뜻 문자, 형상 문자가 더 먼저 나왔을까요? 소리 문자가 먼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소리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소리 문자가 먼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고대 벽화를 가면 벽화를 보면 제일 문장에서 많은 것들이 뭐냐면 동그라미, 네모, 세모가 많아요. 동그라미, 네모, 세모가 벽화에 많아요. 그러면 이 동그라미 보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이응, 그쵸? 희응, 그쵸? 이게 붙이면 말음이잖아요. 그 다음에 비읍, 피읍, 예? 얘 붙이기 나름이죠? 치읓, 이거 다 이렇게 붙이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우리 EBS 방송을 봤더니 우리 문자에서 4개가 빠졌대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일제강점기 때 그걸 빼앗겼대요. 그게 뭐냐면 이 샘모각형입니다. 쓰라고 하는 발음. 쓰.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원래 완벽하게 전 세계 언어를 다 표현할 수 있는데 이거랑 뭐 그 동그라미에 이게 새카맣게 그려진 거랑 뭐 몇 개가 4개가 빠졌대요. 옛날 고어에서. 근데 이걸 회복해야 된다고 국어학자들은 계속 얘기를 하는데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동그라미 세모 네모는 어떠한 형상으로 만들어졌느냐면 지금이 우리가 이 세 개를 구성할 때 이 동그라미는 어를 뜻합니다. 얼. 정신. 정신을 뜻해요. 정신. 네모는 몸이라고 해서 물체를 뜻해요. 물체. 그러니까 물질. 그 다음에 이건 맘이라고 해서 마음. 시간에 관계된 것이에요. 시간. 시간, 마음. 그래서 얼몸, 마음으로 모든 게 구성되어 있어요. 이거를 또 나누어서 여기 동그라미, 네모, 세모를 나누어서 요게 붙어 있는 거와 안 붙어 있는 거. 그래서 안 붙어 있는 것을 양의 라인, 붙어 있는 것을 음의 라인이라고 해서 이거를 숫자로 1, 2, 3, 예를 들어서 4, 5, 6 해서 3육진법이 나온 거예요. 3육진법에서 또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는 맘이니까 선택에 플러스 마이너스 선택. 그래서 1, 2, 3, 4, 5 또 1, 2, 3, 4, 5 해서 10진법이 또 탄생하고 해서 60진법까지 쓰던 게 우리 조상들이라는 거죠. 이게 천부경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요게 우리 인간의 신체 구조하고 똑같아 가지고요. 이 숫자가 있어요. 만약 1, 3, 4, 뭐 1, 5, 2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천부경 의학에 보면 우리가 진맥을 딱 잡고 일정 시간 동안 진맥의 숫자를 세면 어느 장부가 문제가 있다는 게 밝혀집니다. 그게 진맥법의 기초예요. 그런데 그거를 언제 이루고 있어? 그래서 많이 쓰진 않지만 진맥법의 시초가 어디에서 온 거냐면 천부경에서 온 거예요. 근데 그거를 엉뚱하게도 뭐 그런 것들을 모르고 지잘났다고 하고 있으니 제가 뭐 기가 막힐 노릇이죠. 역사적 사료들을 쭉 끌고 올라가면요. 결국에 거기서 거기거든요. 한 곳에서 와요. 근데 한 곳에서 오는데 자기네들이 다 주인이래.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칠령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불교 쪽에서 뭐 칠성신? 7부따? 그 다음에 뭐 해가지고 이게 북두칠성 있잖아요. 북두칠성에서 나오는 그 신화적인 것을 다 풀어가지고 각 종교에서 자기네 거래. 다 하나는데 다들 자기네 거래. 웃겨가지고. 네. 우리가 종교가 생긴 것은요, 불과 얼마 안 됩니다. 종교라는 개념이 생긴 거는. 그러니까 고조선 이전에는요, 아예 종교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냥 하늘의 뜻대로 사는 거야.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종교란 개념이 생기고 지배계층이 생기고 이게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라는 개념의 홍익인간 정신이 사라지면서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죠. 그래서 우리가 존중받고 존중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당연히 맞지만 그것에 대한 퇴색함이 지금 생겨났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담으로 드리는 말씀이고, 그래서 이 에너지적인 이 공부들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아하셔야 돼요. 이거는 뭐 제가 역학적인 내용을 가리키는 거지 이 천부경을 가리킬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모든 에너지가 기억, 니은, 문자부터 시작해서 다 이유가 있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에 관계된 물체로 이어지는 물체화된 것들은 다 사각형인 경우가 많고요. 사각형이.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영적인 의미, 정신적인 의미의 단어들은 다 동그라미 글자가 많아요. 그 다음에 마음에 따른 것은 다 시읒 글자. 그래서 사랑, 예를 들어서 사랑, 그렇죠? 몸, 그 다음에 뭐 이런 글자를 보면 다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걸 설명하면 우리가 삶이라는 게 나오죠. 이게 뭐냐? 시옷이죠. 마음이죠. 마음과 마음에 따라서 음과 양을 한 바퀴 굴려서 몸을 움직이는 게 삶이다. 마음에 따라서 움직여서
내 몸을 만드는 것이 삶이야. 이게 표시가 돼요. 예? 우리가 응이라는 말도 쓰죠. 응. 대답할 때 응. 응. 그래, 응 하잖아요. 그때 요게 보세요. 땅 위에 것과 땅 아래 것을 다 알았대. 얼로. 정신으로 위에도 이해했고 아래에도 있다. 그러니까 응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알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저도 이게 왜 이런 것까지 내가 파고 올라갔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증명하기 위해서 이게 합당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한 거죠. 그러니까 노력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간 거예요. 제가 뭘 한다고 천부경 공부하고 뭘 한다고 뭐 저기 그 3일 신고를 보고 참전계획을 보고 그런 거를 왜 봐요? 왜? 나는 기독교인인데 그거 보면 막 큰일 나는 줄 아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자, 과학자들이 지구의 25%를 밝혀냈다고 했고요. 우주의 7, 8%를 안다고 그래요. 그러면 나머지 지구의 몇 퍼센트? 75%와 우주의 90 몇 %는 모른다 해요. 그러면 과학자들 말을 믿을 수 있냐 이거예요. 과학의 허구가 있어요. 과학은 밝혀 나가는 것이 과학이지 과학이 진리거나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진리와 절대적인 것은 수세기, 수년 동안 밝혀지고 당연한 것들이 진리인 거예요. 변함이 없는 게 진리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고 이거는 망고불변 진리죠. 그거를 누가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 정도가 믿을 만한 거지. 지금 과학이 지금까지 뭐 예전에는 뭐 그게 물질이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막 그 뭐 암을 일으키는 거라면서 막 난리가 나기도 하고 처음에 뭐 MSG 좋다고 선전해 놓고선 지금은 MSG 먹으면 큰일 난다고 그러고 옛날에 미국 방송회가 황당하더라고요. 옛날 흑백 방송에서 담배는 몸에 유익하니까 많이 펴라. 이런 광고가 나오고 지금 뭐 우유가 뭐 뼈가 형성되고 우유가 뭐 건강에 좋다고 했다가 요즘에는 그것도 아니라고 그러고 그게 과학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나를 찾는 것이 과학입니다. 나를 찾는 게 과학이에요. 나를 증명하는 것이 과학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은 엉뚱한 것에서 찾으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기본 현상들에 대해서 제가 이 책에 아주 세세하게 써놨어요. 세세하게 써놓고 그거를 다 일일이 정리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걸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67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 한자 쓰는 연습을 하게 돼 있어요. 한자 쓰는 연습을 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이게 이거 안다 이렇게 하시고선 이게 그리는 분들이 많아. 그리는 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써야 되는데 글자를 그림을 그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연습을 하셔서 그림이 그리는 게 아니라 쓰는 연습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휴식하겠습니다.